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어 임용고시 기출문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주제는요, 남조시기 고전시가의 흐름 중에서 원가체, 영명체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자, 우선 남북조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후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 초, 오, 이제 삼국지, 그죠? 삼국의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까? 조조의 위가 아니라, 그죠? 진나라에 의해서 이 삼국의 분열 상황이 종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진나라는 또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여러 이제 뭐 침입이라던가 아니면 내부적인 뭐 파랑의 난이라던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겪다가 결국은 흉노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됐었죠. 그 이후로요, 이제 하북 지방은 또 오후의 침입으로 분열을 막 거듭을 하다가 이제 성비족 탁발씨가 세운 북위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됐었는데 이 북위도 다시 동서로 또 분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동위는 북제 그리고 서위는 북주 이렇게 또 교체가 되었고요. 후에 다시 북제는 북주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방금 언급이 되었던 북위, 동위, 북제, 서위, 북주 이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북조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남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이 흉노에게 망한 다음에 그 일부 세력이 강남 지역으로 건너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동진을 새로 이제 세웠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일부 귀족 세력들이 이렇게 막 또 많이 몰려들고 같이 막 성장을 하고 번영을 한 그런 기세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또 사회 문화 방면으로 굉장히 또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지방에 동진을 이어서 건립된 송, 제, 양, 진 이 나라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우리는 남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남북조 시대는요. 북위 그리고 송의 대립이 시작된 이후 약 150년간의 그 시기를 또 남북조 시기, 남조, 북조가 대치한 시기라고 일컫는 것이죠. 우린 그중에서 오늘 이 남조와 그 시기에 있어서 고전시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남조는 우리 방금 송제, 양진이 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단기간 내에 이 왕조들이 교체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강남 지역으로 이제 귀족 세력들이 몰려들면서 굉장히 또 문화 방면으로 많이 번영했었는데요. 그때의 귀족 중심의 문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사회가 또 나름 번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상업이라던가 그쵸 이제 그런 쪽도 같이 막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또 민가 작품 같은 것들도 많이 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악부민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남조 하면은 악부민가 등등도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시기에 있어서 귀족 중심 문화이 일단 또 주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화려한 수사 그리고 배우, 성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었다. 이런 것들, 즉 형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시가 되는데요. 또 유미주의 문학이 추구되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조라고 하면 또 떠올리실 거 크게 문인문학 중에서 두 가지를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가체, 두 번째는 영명체입니다. 이 원가체, 영명체는 모두 이미 출제가 되었었어요. 원가체 같은 경우 남조 송나라를 생각하시고 이때는 산수시로 유명한 원가 3대가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사령운, 포조, 안녕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실게요. 그리고 영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조의 재량진 시기를 풍미했었는데요. 이 경유시,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체시에서 근체시로 넘어가는 그 교량 역할을 바로 이 영명체시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나라 때에 경릉왕과 경릉파루를 중심으로 이 영명체가 또 성립하고 유행을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우리 원가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가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송나라 때에 성립을 했습니다. 특히 송문제 시기에 이때 그 연호를 따가지고 원가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수시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이 원가 3대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령운이 있고요. 그리고 토조, 그리고 안현지. 원가 3대가 줄줄줄 나오셔야 된다는 것. 이 특징이 백구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그리고 표현의 화려함을 추구했다. 이러한 공통점을 모두 아울러 가지고 우리는 원가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원가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따가 영명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재량 시기 때 있었었죠. 이러한 재량 시기의 시가와 비교해 가지고 음조는 더욱더 이제 고풍스럽고 또 규칙도 있고 굉장히 그 사유도 웅장하고 기세도 뭐 드넓고 등등의 이제 그런 식의 평을 후세인들에 의해서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은 나중에 영명체 같은 경우에는 심약 등의 이제 사성팔병설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형식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거는 그 전식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편폭을 지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영명체 함께 보실게요. 영명체 같은 경우에는요, 제나라의 무제 영명명간에 가장 성행을 했기 때문에 영명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화려한 수사 그리고 성유를 강구를 했었는데요. 융의주의적 문학이 성행하던 그 시기 그리고 이때 귀족들의 문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궁채시 같은 것들도 함께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 방금 경릉 파루를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경릉왕이 여기 나왔던 무제의 아들이에요. 이 경릉왕과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경릉파루라는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영명체의 흥성을 부추겼는데요. 가장 우리가 딱 기억을 해둬야 될 유명한 사람 둘, 사조 그리고 신약입니다. 먼저 신약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성 팔병설을 주장을 했었고요. 사조 같은 경우에는 사령운의 산수시를 또 계승을 하면서 성률론을 여기 적용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명체 같은 경우 고채시와 근채시의 교량 역할을 해서 대우, 성률의 발달을 굉장히 촉진했다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성팔병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평상거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당시에 어떤 소리가 났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성, 2성, 3성, 4성의 소리가 그래도 여기에 다 스며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팔병 같은 경우 이 오원시를 지을 때 방금 얘기했던 이 평상거입을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8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딸딸딸딸 외우실 필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발병을 구성을 한다. 결국은 이 사성팔병이라는 거는 경률에 맞춰서 시를 지을 때 피해야 될 성률이라던가 그런 아분상의 금기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성팔병설과 함께 영명체가 유행을 했고요. 양나라, 진나라의 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고 우리 당대에 있어서 근채시가 성립을 했었잖아요. 그 율시 그리고 절구. 율시는 8구, 절구는요 4구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그리고 굉장히 그 평측까지 더 따지면서 세세하게 따지면서 발달했었습니다. 이렇게 고채시에서 근채시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활약상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한 번 더 이를 살펴볼게요. 계속 반복입니다. 고채시와 근채시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한 것이 뭐다? 영명체이고, 다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성팔병설 같은 경우에 형식을 세세하게 까다롭게 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용은 좀 빈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내용만 화려하거나 아니면 유약한 시풍 쪽으로 흐르게 되는 그러한 또 병폐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한 문제 한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할게요. 2017년도 전국 A 3번 문제였는데요.
이 A의 지문에서요. 지문에서 여기 동그라미 A. 과연 뭘까요? 채우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A가 들어가는 문장부터 여러분들이 쭉 뜯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남조의 제나라, 무제연간에 있었다라고 했었고 이것이 고체시에서 근체시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체는 무엇일까? 바로 성률과 대우를 강구하면서 근체시로 넘어가던 그 시점에 있었던 영명체 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보충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